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8월 4일 목요일 온유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PD입니다.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 도파민 좀 아침에 좀 때려 넣었습니다. 야, 어제 우리 월요일에 올렸던 거 국회. 음. 그거 거의 내 친구들이 윤 PD 사기극 아니냐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더니 뒤에 가서 나 행정학과야 이러고 다 알았다고. 나만 바보 됐다고. 아니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조차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알았어. 나도 알고 있었어. 아니 나 이거 행정학과잖아. 사실 이거 1학년 때 하는 수업 내용이에요. 이거 교양처럼. 네. 왜 모른다고 거짓말했어?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을 뭘 꺼내야 될지를 그래서 너무 다 알아서. 아니 너무 다 안다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증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 나만 바보 됐어. 아닙니다. 모두 각자 전공이 있는 것이지요. 난 아는 게 없어. 사회학과 배우는 게 없어서. 아닙니다. 모든 저렇게 궁금증이 가지는 게 저분의 전공입니다. 온유래. 헤드라인 갈 건데 오늘 6개잖아. 네. 근데 이게 되게 무거운 뉴스가 많아서 정치권 맞아. 좀 기분 좋아질 만한 뉴스를 찾아온 거 없나? 아주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오늘 8월 4일에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라는 이름이 친구가 비봉이야? 비봉이가 17년 만에 제주도 그러니까 고향 바다로 돌아가는 날입니다요. 원래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남방 큰 돌고래가 이게 멸종 위기종이래. 그래서 제주 앞바다에 120마리 정도만 살고 있는 애인데 아이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수족관에 남아서 돌고래 쇼를 해왔던 애가 바로 비봉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17년 만에 고향 품으로 돌아간다. 너무 다행이다. 그 17년간의 강제 노역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잡힌 것도 불법 포획을 당한 친구야. 진짜? 5살 되던 애 2005년에 제주 비양도에서 불법 포획을 당한 남방 큰 돌고래인데, 그러니까 불법 포획 당한 거를 이 수족관에서 산 거야. 거기가 퍼시픽 랜드라는 애는 데고. 얻은 것도 없잖아. 퍼시픽 랜드인데 이 친구가 지난해 말까지 돌고래쇼 무대를 해왔다는 거야. 불쌍해. 수조가 얼마나 좁겠어. 그러니까 뭐 제정신 아니지 애가. 얘가. 근데 이게 지난 2012년에 돌고래 불법 포획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재판이 시작됐고 법원 판결로 쇼에 동원했던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이 다 바다로 돌아갔대. 또 자발적으로 풀어준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 남방 큰 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비봉이는 예외였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 있었던 뭐 금등이나 대포 이런 애들 다 7마리가 다 제주도로 다 돌아갔거든. 근데 비봉이는 예외였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 잡힌 돌고래들만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비봉이는 너무 오래전에 돼가지고 얘가 그 예외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잊혀졌던 애였는데 얘가 드디어 이제 오늘 고향인 제주 바다로 가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요. 17년 동안 수조 생활을 했으니까 야생에 바로 뛰어들면은 이제 적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바다의 야생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비봉이를 위해서 가두리를 쳐놨더라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거쳐가지고 이 가두리를 나가게 된대. 너무 것입니다. 뭔가 뭉클해지는 뉴스네. 요즘에 그 우영우를 통해서 이제 고래에 대해서 얘기가 많잖아. 이 남방근 돌고래는 어떤 화에 나왔던 친구냐면요. 얼마 전에 소독동 팽나무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판장이 들고 있던 우산에 있는 몸통이 날씬하고 길쭉한 그 돌고래가 남방근 돌고래입니다요. 근데 지금 아직도 보호종으로 지정받지 않은 21마리가 아직 돌고래들이 수족관에 갇혀서 이제 돌고래쇼 하고 있대. 근데 이 21마리는 왜 얘네가 못 나가냐? 일단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해외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바다에 놔주는 게 어렵대.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운데 이 친구들도 어서 이제 빨리 원래 이 고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네. 아주 즐거운 소식인데 이런 게 처음에 인간 때문에 다 그치. 만들어진 일 아닙니까? 아니 17년 강제노역 너무 심하네. 갑자기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이제 야생으로 가면은 뭐 이 수족관에서 이렇게 살던 애가 야생으로 가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풀어줬던 3마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새끼까지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요. 아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최재천 박사님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비봉이 잘 가.
자, 헤드라인 읽어볼까? 첫 번째 뉴스, 혼돈의 국민의힘 비상사태인가 아닌가. 두 번째 뉴스, 또다시 등장한 건진 법사. 세 번째 뉴스, 만 5세 입학 공론화. 출구 전략은? 네 번째 뉴스, 미국 낸시 펠로시 방한. 열받은 중국. 다섯 번째 뉴스, 쿠팡 플레이 안나. 편집권 침해. 마지막 뉴스, 노동 광화문 광장 재개장.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자, 첫 번째 오늘의 뉴스 먼저 갈게. 혼돈의 국민의힘. 도대체 비상사태인가 아닌가? 우리가 민주당 얘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자꾸 국민의힘만 얘기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 국민의힘이 또 아주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완전 카오스 그 자체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권성동 공무원합기원 권성동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 사이에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와 체리 따봉 이거 메시지 공개된 걸 다뤘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파장이 슬슬 퍼지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사실 트리거는 이미 당겨진 상태였습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권성동 대행에 대한 리스크가 세 번째 리스크까지 이제 오면서 자연스럽게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 우리가 아나운서로 알던 분이죠.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걸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월요일에 우리가 그 봉 기자님이랑 얘기했을 때 최고위원 포함 9명이 지도부였는데요. 그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9명 중에서 배현진이 나 최고위원 사퇴할 거야. 그러니까 새 지도부 꾸리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다른 더 최고위원들이 조수진 최고위원이랑 윤영석 이렇게 연달아서 최고위원직을 던졌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받은 상태지, 징계로. 그래서 사고 상태였잖아. 지금 9명 중에 1명 이준석이었는데 지금 거기도 지금 사고 상황이니까 없지. 근데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있어. 지난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막 대구 나간다고 해가지고 사퇴했었단 말이야. 4명 남았네?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 인원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러네. 라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선수별로 이제 모임을 했죠. 뭐 초선, 뭐 재선 이렇게 해서 의원을 해서 선수별이라는구나. 의견을 모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는 거야. 그리고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이제 열쇠를 쥔 사람이 있어요.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쫙 브리핑을 했어. 자, 뭐라 했냐면 우선은 내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습니다요. 그러고 여기서 만약에 비상 상황으로 유권 해석이 나온다고 하잖아? 그러면 전국위원회라는 걸 열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의 권한을 갖게 당원을 개정을 한대. 되게 커지네, 일이. 거기 안에서 당원을 또 개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원 개정에서 얻은 그 권한으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도 임명을 한다라는 걸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며. 이렇게까지 할 비상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해.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비대위 체제로 이제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는 가닥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사고 상태로 그냥 보류해뒀던 것도 끝? 이제 완전히 해임이라는 거예요.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열 거래. 그리고 거기서 새 지도부를 선출해가지고 나머지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게 이 서병수 의장의 이야기야. 근데 이제 이준석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고 꽤 강도 높은 반발을 했다고 들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끼리끼리 이준석을 욕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자기 복귀를 막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가는 거라고 이제 거길 본 거지, 이 흐름을. 그러면서 용피셜하게 비상사태가 아니다라는 거야. 용피셜이 뭔가요? 용피셜이 용산 대통령실 있지. 용산 플러스 오피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대통령 의중이 아니냐라는 용산에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걸 비꼰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이제 있는 거지. 음.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에 처음엔 오피셜하게 비상사태 아니다라고 썼거든. 나중에 수정해서 용피셜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확실하겠지. 오타는 확실히 아니다. 확실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준석이 모든 내용은 이제 기록으로 남기겠다라는 거 뭐야? 법적으로도 이제 갈 걸 이제 시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정국위는 열리지 않았지만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다. 오, 아니 국회 지금 이렇게 당내에 계속 혼란이 있으면 어떡하지? 국회에 일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거 성공한 당이 맞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의 주권을 여당이 주도권을 잡은 당이 맞습니까? 여기가? 너무 결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지금 당 대표도 없잖아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아마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인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요. 우리도 민주당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어.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스케일이 남다른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겪는 건지 자기들이 만드는 건지 계속 이렇게 어쨌든 이준석을 진짜로 안 좋아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근데 나는 좀 이준석이 자의식 과잉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뭐 나를 막기 위해서 끼리끼리 뭐 이런 거에서 좀 자의식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 다음 차기 당대표 선거의 후보를 이제 그 조사를 했단 말이야. 여론조사를. 근데 이준석이 계속 1등이 나오는 거야. 그랬어? 이준석이 계속 1등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당대표로 나갈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위협적이잖아. 이준석 이러다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나가면은 이준석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몇몇의 사람들을 추측하기로는 이러니까 이준석을 아예 싹을 자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요. 만약에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이준석이 이렇게 자의식 과잉되는 것도 납득이 되긴 하네. 다 자기만을 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렇게 지금 된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다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의혹들이 있다. 온유래. 두 번째 온유래 뉴스 갈게요. 이거 아니 우리 무속인 논란 했었잖아. 윤석열 이게 대통령 저희 정부에서. 1화 생각해 보세요. 저희 반지성주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국정 운영에서 반지성주의라고 했는데 또 법사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건진법사라는 법사가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무속인 논란이 다시 생긴 거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인 전모 씨가 기시감이 느껴져요. 네.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찌라시가 돌았어. 어디에서? 여의도에서. 찌라시는 여의도죠.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호가호위 있는데. 했다는 거구나. 그치. 근데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고위공직자의 이름도 돌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 찌라시라고 보기에는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좀 세세한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원래 디테일에 사람들이 흔들리거든. 그래서 이게 보도까지 됐고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어. 이 건진법사 나는 왜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 구면이라고 하네? 이 사람이 지난 대선 때도 등장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본부 이제 꾸렸을 때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있었어.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건진법사거든. 근데 이 건진법사의 처남은 부본부장으로 거기서 일을 했고 건진법사의 딸은 사진 촬영 업무를 맡았다는 거. 거기에서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해 이러니까 또 민주당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 그거 가지고 또 잡아 물어뜯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막 법당을 차려가지고 실제 무속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막 나왔어. 이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이 이런 논란들을 이제 일파만파 커지니까 아예 네트워크 본부 해산 이렇게 했던 거야. 기억난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논란의 가운데 선 거네. 그렇지.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떡락 중이죠.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갔어. 긍정적인 평가는 28.9%, 한 주 전보다 3.3%포인트 하락하면서 30% 선이 무너진 것. 아이고. 그리고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0%포인트 오른 68.5%를 기록한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28, 뭐 29 이 정도고 부정적인 평가가 68.5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는 뭐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에 의뢰해서 한 결과인데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지상파 방송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주간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요. 그래서 지지율 하락을 이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태로 지금 1년 차인데 이렇게까지 갈 순 없잖아. 1년이 뭐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아, 100일도 안 됐어?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지지율 바닥인 지지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 비서관은 윤 대통령한테 저희들 잘못이다. 저희가 책임을 느낀다. 라고 토로했고 윤 대통령이 이들을 다시 다독였다라는 후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막 지지율에 그렇게 신경 쓰는 스탠스도 아니라는 듯이 계속 인터뷰하잖아. 근데 뭐 속이 아니겠죠. 그런가? 난 진짜 신경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독이는 걸 보면 인사를 다시 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아니 근데 한번 그 후보 시절에 거의 선거 본부 하나를 날릴 정도로 논란이 됐던 인물을 계속 가까이에 두고 있었다는 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 나는. 가까이에 두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뭐 설치고 말만 하고 다녔을 수 수도 있을지 있다?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사실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거는 그 한 보도가 단독으로 쳤는데 대통령실에서 대기업한테 공문을 다 썼다는 거야.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호가호위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게 돌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이제 표면화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혼자 나댔을 그럴 가능성이 수도 크구나. 있다. 어쨌든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온유래. 자, 세 번째 온유래 뉴스. 만 5세 입학 공론화. 출구 전략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야. 근데 애초에 이게 나는 궁금한 게 왜 이런 논란이 시작된 거야? 이것도 지난번 시작과 기시감이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저희가 대통령 그 청와대 대통령 보고할 때 그래, 나도 그 생각났어. 건물을 다시 한다 그래서 뭐라도 보고해야 논란이 되니까 있었죠. 총독 본관 그거 지어가지고 하겠다고. 네. 근데 여기에서도 논란이 또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부가, 이번엔 교육부입니다요.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할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몇 살에 입학해? 8살에 입학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만 나이로 만 6살이잖아. 만 6세잖아. 근데 이거를 한 살 더 낮추겠다라는 거야. 야, 근데 이거 진짜 기시감 들지 않냐? 우리 회사 얘기 잠깐 해도 되나? 우리 회사에서도 그 이제 뭐 간부들이 그 더 간부 위에 이제 사장님 같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회의할 때 진짜 되도 않는 얘기 갑자기 막 하잖아. 뭐 이 프로그램을 뭐 폐지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프로그램 청취율을 뭐 5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놓고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내가 그렇게 보고 했으니까 해. 약간 이런 느낌을 나는 봤는데 비슷한 거 아닐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직도 들으셔? 어쨌든 옛날에 그런 간부들이 있었다. 네네. 지금은 모르겠고. 저희 팀장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런 분 네네.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럼 한 명 남나요? 어쨌든 똑똑해 보이고 싶다. 이 교육부가 업무보고에 따르면은 정부의 구상대로면은 2025년, 그러니까 이제 3년 뒤지. 2025년부터 2019년생. 지금 2019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멍 때렸어. 2019년생인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7살에 입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당연히 한 살 빨리 졸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1년씩 앞당겨서 입학을 하면은 2개 학년에 이제 해당하는 인원이 몰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19년생이 25년에 입학을 하면은 원래 입학해야 되는 18년생들도 입학을 같이 하는 거잖아. 18, 19가 같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몰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로 거론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4년 동안 애들을
25%씩 아 이거 아니야. 야, 입학연도를 당기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게 거야. 야 똑같아. 우리 회사랑 똑같아 이거. 어떻게 5 만들 건데요? 뭐 그러면 이제 뭐 되도 않는 갑자기 그 이상한 소리 막 해오는 그런 거. 예, 어쨌든 그러니까 4년간 아이들의 25%씩 입학연도를 당겨서 최대한 혼란을 축소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막 또 다른 방안으로는 4년 동안에 3개월씩 앞당겨서 입학시킨다. 그러니까 그거랑 또 복잡해. 나 이거 표로 봤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아니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근본적 이유를 사람들이 떠올리잖아. 아니 왜 지금 그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한 거 알겠고 어. 그럼 이렇게 5세로 낮춰서 취학 연령을 낮춰서 좋은 게 뭐냐 아이들한테. 그런 궁금증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보다 이른 나이부터 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아이들이 1년이라도 빨리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아기들을 사회에 1년이라도 빨리 보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이런 취지에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대. 내가 봤더니 지금 유치원은 그래도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퇴근할 때까지는 종일반 같은 거 있잖아. 이제 맡아주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 1학년 때 기억나? 점심 먹기 전에 파하잖아. 맞아. 파가 아니라 1시 하교하잖아. 1시 12시에 이제 나가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보내놓으면 우린 더 힘든데 왜 이거를 우리 핑계를 대느냐라는 말이고 그리고 간담회 같은 거 했잖아. 거기 보니까 학부모가 거의 결연한 표정으로 솔직히 저희는 공교육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교육이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공교육을 1년이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말이 우리에게 별로 발갑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반발이 너무 커서 무산될 것 같지? 아마도 무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앞에서도 이유들을 뭐 여러 개 얘기했지만 일단 지금 초등학교 조기 입학하는 그 만 5세가 유아 발달하고 단계가 안 맞대. 그러니까 그치. 사실 생각해봐. 우리 1학년 때도 977인데 1학년 때도 애들 막 수업 시간에 막 엉덩이 옴싹달싹 못하는 애들 돌아다니고 쉬싸고 막 그런 애들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8살에 입학해도 수업 시간에 의자 앉아 있는 것도 어렵다. 맞아. 당연히 어렵지. 애들이 갑자기 맞아. 한 공간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지. 근데 그거를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 때로 보면 유치원 다니던 7살 맞아. 애들이 한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의 얘기를 보니까 코로나 때 유치원도 쉬고 이런 애들 많았잖아. 코로나로 하면서 사회성이 이렇게 애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이러면서 맞아. 애들이 더 발달이 어려졌대. 더뎠구나. 더 어려졌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 이렇게 낮추면 결국 또 막 스카이캐슬 꼴 나는 거 아닌가? 교육부의 얘기는 또 뭐 이런 것도 있대. 그러니까 그 공교육을 더 빨리 도입시킨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런 애들도 많고 하잖아.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집집마다 다 그 수준이 다 다르니까 그걸 평균치를 더 빨리 맞추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대. 하지만 이제 공론화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 그치. 그래가지고 공론화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고 놀았지. 그래서 갑자기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하라고 오더를 했다던데? 그래가지고 박순애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입니다. 장관이자 부총리죠.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이제 한 것이야. 그래서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기각층 의견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확정된 거 없으니까 우리 합의통회 진행할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미 뉴스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준다고? 부모들이 당장 철회해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반발 막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 아니라고 하면은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 정책 폐기까지는 아니고 교육부는 연말까지는 의견조사랑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약간 사회적 혼란을 더 가중시킨 느낌이 나만의 느낌인가?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OECD 이런 것도 중요하지. 평균 보잖아. 그래서 내가 또 알아봤어. OECD 38개국 중에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이제 낸 게 있어. 근데 가장 많은 게 만 6세야. 26개 나라에서 만 6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8살에 입학을 하는 거야. 8곳이 만 7세. 더 높네. 더 높은 데도 있어. 그리고 4곳만이 만 5세에 지금 들어가는 거야. 4곳. 근데 보니까 OECD의 최근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기는 것보다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집의 의무 교육이 더 빨리 들어가는 그래. 게 더 트렌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 나라에서 아예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지는 걸로 이제 가는 그치.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초등학교 입학만이 이제 나라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차라리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게 걱정이 되면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걱정이 되고 하면 부모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그 초등학교 프리스쿨이라고 해야 되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도 뭐 일종의 공교육처럼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식을 상상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빨리 해서 애들을 빨리 사회에 뭐 내보낸다. 야,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게 성인이 되는 나이, 뭐 아니 투표권을 가지는 나이 이런 것도 다 건드려야 돼. 우리가 빠른 생각해봐. 우리가 빠른이 처음에 2000년부터는 빠른이 없어졌지만은 99년까지 빠른생이 있었잖아. 아직도 족보를 흐리고 있어요. 그 빠른 애들이 대학교 입학해서도 술 못 먹어가지고 그래. 막 그런 애들 때문에 뭐 이제 개파 같은데 갔을 때 개강 파티에서 막 걔네들은 뭐 중간에 나와야 되고 술 못 먹고 이러잖아. 입장 안 되고 그런 거 설빙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게 지금 시작일 뿐이고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인정. 상상력.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가서 난 용산에서 출퇴근할래라는 상상력도 인정. 그리고 막 총독부 공관을 청와대에 재건하겠다는 상상력도 인정. 야, 뭐 업무 보고 해야 되는데 교육부 야 지금 뭐 할 거 없어? 초등학교 1년 빨리 입학시킨다고 하죠. 이것도 뭐 상상력으로는 인정.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일단 교육부 장관 이 사람이 원래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막 이래서 막 논란이 많았는데 국회가 제때 안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청문회에 못 올렸어. 그냥 쓰루됐잖아. 그래가지고 통과했잖아요. 저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맞아. 그리고 지금 이 결정에서 교육청들은 또 패싱했다. 각 시도교육청들은 패싱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튼 좀 국가의 굉장히 큰 시스템? 근데 이거를 어쨌든 교육은 그리고 국가가 국민한테 제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큰 시스템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리스펙. 아티스트입니다. 네. 상상력은 아주 아티스트예요. 온유래. 네 번째 온유래 뉴스. 미국 낸시 펠로시 방한. 열받은 중국. 이것도 해야지. 낸시 펠로시가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낸시 펠로시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에요.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야. 3위. 네, 찾아봤잖아. 1위가 누구야? 바이든. 대통령. 2위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야. 그래서 3위가 하원 의장이야. 상원 하원 이렇게 있으니까. 상원 의장이 곧 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3위가 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 낸시 펠로시가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인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을 거쳐서 대만이죠. 거쳐서 어젯밤에 한국에 도착했어. 그렇구나. 근데 이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방한을 한 게 2002년 이후 20년 만이래. 와. 월드컵 때 아닙니까? 월드컵 때 왔네, 월드컵 때.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을 만났고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그리고 경제협력, 기후위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도 하고 오찬도 할 건데 그 국회 사랑채인가? 가가지고 오찬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JSA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등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위에 따라서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주목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들 여기까지 들으면 궁금할 거야. 왜 김진표 의장만 만나지? 왜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지? 왜일까요? 왜냐면은 그는 휴가중이기 때문입니다. 예.
Summer Vacation. 그는 지금 서머 베케이션 중인데요. 휴가 중이어도 어쨌든 미국 권력 서열 3위라는 낸시 펠로시가 오는데 아마 깜짝으로 만나지 않을까? 막 그래, 이런 우리를 다 놀래켜줄 막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잖아. 그런데 아마 만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나왔는데 왜 대통령실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펠로시 의장의 방안을 환영하고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의 만나는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랑도 만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래도 깜짝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다들 나오니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 의전설 3위인 하원 의장이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지 않은 게 아주 이례적이라는 사실 거야. 매기는 거야 거의. 왔는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휴가 가서 없어요 이런 게. 우리 휴가 중. 이게 그 올려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원래 7일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그 일정에 쿠웨이트 총리가 방한을 한 거야. 그래서 휴가를 5일로 줄이고 만났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도 펠로시 의장이 2015년에도 민주당 원내대표로 이제 한국 왔었대.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권력이 훨씬 서열이 때. 낮은. 근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의화 국회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었대. 더 서열이 낮았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더 올라가는데 안 만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펠로시.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이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정상들을 다 만난다는 싱가포르, 거지. 말레이시아, 대만 다 정상을 만났구나. 내일도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기시다 우미오 총리를 이제 만난대. 그러니까 진짜 안 나올 거야? 진짜 안 만난대?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는 한다고 이제 발표는 이제 나왔습니다. 전화 통화는 합니다요. 그런데 지금 왜 안 만나냐 뭐 이런 거에 계속 이제 말이 나오겠지. 여기서 또 여야 입장이 다르던데? 오히려 여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주빈을 안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거는 외교적인 전략이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선택을 감싸는 기이한 지형이 아주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난리 난 게 아니었어. 대만 거쳐서 왔다고 했잖아 펠로시 의장이. 근데 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가냐 안 가냐부터가 사실 아주 중국이 예민한 상황이었다. 계속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 갔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만에 갔어. 그리고 그 대만에 가서 펠로시가 한 발언도 셌어. 뭐라고 했냐면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또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대만에 방문한 이유는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서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한번 탁 짚은 거지. 독재라는 게 중국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건 대만을 옹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개빡치지. 그치. 지금 우리 안 그래도 대만하고 하나의 중국이잖아. 그 대만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중국이 왜 나왔냐면은 대만은 원래 중국이고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통일할 거야. 근데 너 왜 자꾸 개별 국가 하려고 해? 막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둘이 계속 몇 년간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펠로시가 미국의 대표성을 띠고 가가지고 한번 대만은 민주주의, 중국은 독재 이렇게 탁탁탁 못을 박아버린 거지.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분노했어? 중국은 일단은 야 미국 니네 불장난하지 마. 불장난. 야 대만 원래 우리 중국이었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언젠가는 우리 하나의 중국으로 이제 우리 통일을 시킨다. 야 미국 니네 우리 존중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자꾸 타이완 이런 대만 같은 데 가가지고 왜 설치지? 이 새끼들 나 지금 보라고 설치니? 약간 이런 거지. 의중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니네 대만 니네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네 민주주의로 니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저 하나의 중국 해야 되는데 니네 당장 꺼져 이렇게 된 거지 중국은. 근데 미국은 아니
니네 중국 니네가 무력 동원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고 니네가 먼저 분위기 삭막하게 만들었잖아 중국.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볼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의 중국 우리가 원칙 깨겠다고 한 적도 없고 우리 원래 하원 의장 대만 간 거 처음 아니고 우리 전에도 갔었어. 그냥 우리 이거 형식적으로 이제 원래 가던 거야라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난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속보가 계속 뜨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의 영토 주변에 실탄 사격을 하는 군사훈련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니까. 아주 삭막합니다. 그러면은 중국 반응은 알겠고 대만 내부에서 반응은 어때? 대만에서는 내가 신문을 봤거든. 근데 뭐 웰컴 펠로시 이런 게 막 창문에 막 장난 불로 아니던데, 막 되어 있어. 환대 그러니까, 메시지가. 대체로 이제 펠로시 의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이제 대만은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차잉 위넌 총통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러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대만이 이렇게 펠로시를 반기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지. 일단 지금 원래 대만 정치권에는 중국의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 되길 바라는 통일이 됐으면 하는 입장이랑 통일에 반대하는 쪽이 이제 나뉜대 거기가. 근데 지금 대만 총통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같은 사람은 대만은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쪽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지원군이 온 느낌이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줄 수 있는 미국이 너무 반갑지. 대만 입장에서는 권력 3위가 와? 막 이러니까 막 쌍수 들고 환영하죠. 예. 우리는 권력 3위가 와도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휴가 중입니다. 근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거야. 나는 그렇게도 생각해. 아니 모든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 예. 대통령도 자기 휴가는 방해받고 싶지 그러니까. 않다 이거야. 나는 대통령 윤석열이기 이전에 인간 윤석열로서 휴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미국 하원 의장이 오든 말든 나는 휴가를 가겠다. 자, 똑같이 회사에서 적용을 하십시오. 약간 장도수 PD 뭐 내일 생방 아닌가? 근데 어떻게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간다고 하나? 그러면 생방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 장도수로서의 휴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휴가를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라리 윤 PD한테 대방을 시키겠습니다. 약간 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김진표네. 너가 김진표지. 그러면 제가 생방 중에 제 장도수한테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대신에 제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윤 PD를 이렇게 야 지금 뭐 큐, 야 지금 20초 큐 이런 거는 알려줄게요. 마이크 이런 거지. 인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그런 뉴스였어요. 어쨌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지금 대립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면 그리고 되겠습니다요. 생각보다 빡세. 그때 중국 언론은 막 펠로시 대만 올 때 그 전용기 격추시켜서라도 대만 방문 막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어.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워. 아주 아주 중국이랑 무서운 북한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시뻘겋고 막 불바다 만들고 이렇게 막 전용기를 불장난하고. 격추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지 펠로시 의장이 대만으로 넘어갈 때 중국을 우회했지. 안 걸치고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더 걸렸다고. 원래 5시간 가는데 7시간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 진에어가 또 대단한 역할을 했던데요. 뭐? 제가 지금 또 인터넷으로 보다가 왔는데요. 중국 공항에 다 결항이 다 떴대. 결항이 다 떠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가 어떤 그 항로로 가는지를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다는 거야. 야, 막 돌아갔지. 그런데 한국 진에어에서는 우리는 기름값이 아까워 이러고 중국을 거쳐서 바로 갔다는데요. 뭐든 다 결항됐는데 그래가지고 진에어가 아니라 사람들 이기네어다 막 이래가지고 그거 한번 짤로 보면 웃깁니다. 뚝심 있는 진에어. 예. 오뉴래. 이제 5번째 뉴스. 쿠팡 플레이 안나 편집권 침해? 나는 안나를 몰라가지고 안 봐서 모르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다고 하더만. 안나가 쿠팡 플레이에서 만든 오리지널 시리즈물이거든. 수지. 수지가 주연이고 정은채 배우도 나오고. 맞아. 아무튼 수지 주연으로 되게 화제가 됐고 그때 수지의 연기력이 맞아. 이전과 이제 차원이 달라졌다. 맞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쿠팡 플레이에
엄청나게 이제 다들 가입을 한 거야. OTT 프로그램들은 뭐 하나가 이렇게 딱 오리지널이 떠야 구독자가 확 몰린단 말이야. 오징어 게임. 알겠어. 근데 쿠팡 플레이는 그게 안 나였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맞아.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는 진짜. 효자 시리즈야. 근데 이게 6부작이거든. 그래서 금방 봐요. 보려면 금방 보는데 극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이주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사실 나는 이거를 8부작으로 썼고 아. 쿠팡 플레이하고 계약을 할 때도 8부작으로 계약을 했고 내가 최종 촬영을 하고 마지막 편집까지 해서도 8회차 분량으로 넘겼다. 근데 어떻게 6부작이 나와? 쿠팡 플레이에서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6부작으로 줄였다는 거야. 그럼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이 됐다는 거네. 그래서 왜 뒷부분 저도 아직 지금 4화 정도까지밖에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뒷부분을 보면 너무 거칠대. 그러니까 전개가 그런 평들이 많았대. 확 달라지는구나 국면이. 뭐 설명이 하나도 안 되고 왜 여기서 이 장면을 점프를 하지? 막 이런 장면들이 좀 있다는 그 리뷰글을 봤어. 후반부로 갈수록. 그랬는데 이제 그럼 감독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 그렇지. 나는 내 새끼인데, 내 8부작으로 새끼. 잘 이렇게 기승전결 잘 맞춰가지고 편집해놨는데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주연 감독이 고발을 한 거지. 그래서 이주연 감독은 6회차로 줄여서 나갈 거라는 걸 알고 그러면 나는 이거 내 작품이라고 하기 싫다. 그럼 어떡해. 이거는 내 새끼이지만 내가 낳지 않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치. 이름, 극본, 감독, 연출 여기서 내 이름 다 빼라 라고 했는데 쿠팡이 싫은데 이러고 그냥 이주연 감독으로 내보낸 거야. 그래서 문제가 커진 거지. 어머. 그래서 도대체 OTT가 지금 콘텐츠 업계에서 거의 갑처럼 다 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집권까지 침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뭐 이것이 최초인지 아니면 기존의 넷플릭스나 왓챠에서도 있었던 일인지는 난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거 가지고 지금 좀 뜨겁죠. 그게 한 회가 20분, 30분 분량이 아니거든. 60분에서 80분 분량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너무 많이 줄였네. 120분? 막 160분이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고 너무 당황스럽지. 어찌 이런 일이.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은 이제 안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니네 다시 8부작 공개라도 해라. 우리가 다시 보겠다. 그런데 쿠팡 플레이는 그럴 계획 없다고 밝혔고 어머. 그래서 지금 쿠팡이 거의 안나 때문에 구독자 수 엄청 많이 득봐놓고 지금 이렇게 좀 편집권 침해 당한 일을 하였다. 생각해보세요. 방송 시간이. 우리가 8곡 넣어놨는데 6곡으로 이제 그치. 간다고 이를테면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엔지니어 선배가 뒤에를 훅 잘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작자로서 너무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OTT가 점점 힘이 커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편집권까지. 온유래. 마지막 뉴스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6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 뒤에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개장을 합니다요. 일단 광장 면적이 35m였는데 기존에는 60m로 넓혔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2배 넓혀가지고 면적이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녹지가 전에 비해서 3.3배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좀 더 광장의 면모, 그냥 휴식 공간처럼. 옛날에는 회색 시멘트였죠. 그렇게 보이게 한다고 하고 원래 있던 이순신이랑 세종대왕 그 동상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요. 도로 정체가 괜찮을지 약간. 어쨌든 6일에 토요일에 열리고요. 그리고 6일 밤 7시에 거기에서 이제 행사하겠죠. 행사하겠지. 빈모락이라는 행사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수들이 온대요. 이날치하고 이제 김창완 밴드 가고. 처음 오실까? 네, 오마이걸 온다고 하니까 관심 조합이 있으시.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전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서 오케이.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여기서 마무리. 네, 월요일에 봐요. 급 지쳤어. 예, 월요일에 봐요. 월요일에 봐요.